저는 그러면은 뭐 소위 얘기하는 찌라시에서 얘기하는 제가 주가 조작 세력이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최근 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주가 조작 논란으로 번지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뜨거운 화두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임창정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범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임창정 씨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지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임창정 씨가 이번 주가 조작 세력의 몸통이냐? 바로 이 지점인데요. 임창정 씨의 1조 파티 참석, 그리고 임창정의 골프장 발언,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임창정을 믿고 투자했다라는 박혜경 씨의 발언까지, 임창정 씨가 이번 주가 조작 논란의 핵심이고 몸통인 것처럼 각종 언론 매체에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임창정 씨는 몸통일까?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임창정 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임창정 씨보다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배후가 누구인지, 과연 이 사태로 인해서 누가 돈을 벌었는지, 진짜 뒷배는 누구인지,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계와 주식계를 제외한 일반적인 대중사회에서는 마치 이번 사태가 임창정 사태로 명명이 되면서 더욱 임창정 씨를 향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마치 임창정 사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아한 지점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최초로 보도한 JTBC 측은 대체 왜 임창정의 이름은 그대로 공개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박혜경 씨의 이름은 익명으로 보호해줬을까? 두 사람의 차이는 투자 액수의 차이일 뿐 동일한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임창정 씨가 주도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느냐? 사실이 아닙니다. 임창정 씨가 이번 사태로 문제가 된 라더견 회장 측과 연관이 됐던 시기는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 조작 논란은 지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미 주가는 최근 3년 동안 무려 17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임창정 씨가 관련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적어도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몸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임창정 씨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돈을 벌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창정 씨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돈을 쉽게 벌려다가 폭삭 망한 인물이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거잖아요. 만약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더욱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사실 임창정 씨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건 역시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대외적으로 모든 시선을 임창정 씨에게 쏠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몸통과 진짜 배우는 생각지도 않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누군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사태를 임창정과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시선을 이들에게 쏠리게 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익명으로 인터넷상에서 교묘하게 글을 올리면서 모든 책임을 임창정 씨가 떠안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뒷배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그들 역시 거액을 투자했으니까 책임은 그들이 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마치 임창정 씨가 주도한 것처럼 몸통인 것처럼 흘러가는 것은 결국 뒷배나 세력들이 원하는 바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 유튜브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임창정 씨의 사태가 터지자 곧바로 임창정 씨 관련 유튜브에는 관계자로 보이는 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내부 정보를 속속들이 아는 것 같은 이 인물 때문에 대중들이 다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저 역시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정말 진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주가 조작 몸통 세력들이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일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댓글들은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져서 카톡 형태로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찌라시 내용의 팩트를 검증해보면 그 뒷배가 누군지 엿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그 찌라시 내용을 하나하나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라더견 회장과 임창정 측의 주장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첫 번째, 결론적으로 라더견 회장 및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번에 JTBC의 폭로한 직원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폭로를 한 인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일을 벌임으로 인해서 무언가의 이득을 얻기 위한 세력들이 진짜 문제다. 그러니까 이번 폭로 때문에 폭락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두 번째, 폭로 직원은 큰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 똑같이 나쁜 놈인데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신기하다. 실제로 라더견 회장 측 내부에서 폭로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쯤에 그만둔 직원이었는데 개인 자산이 무려 200억 원에 달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인물은 현재 자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가 조작 회사는 영업팀, 매매팀, 선물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회사가 퀵으로 대포폰을 보내준다. 영업팀이 2인 1조로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줌. 그 폰을 자기 이름으로 개통을 해서 주식 계좌를 만들면 다시 가져감. 자, 일단 회사 직원들이 투자자를 찾아가서 핸드폰을 개통시켜주는 것까지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더견 회장 측은 그동안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팀, 매매팀, 영업팀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영업팀이라면 대체 왜 2인 1조로 가서 핸드폰을 개설해 주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이미 설득을 다 당해서 본인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개통만 도와주는 이들인데 이들을 영업팀이라고 부른다? 그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세력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작업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들은 영업팀이 아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름 매매나 통정 거래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 라더견 회장 측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될 문제인데요. 만약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주가 조작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얘네는 세력이라 불리는 걸 싫어하고 가치 투자라고 한다. 그리고 창정이 형 욕 좀 그만해. 말끝마다 욕이 붙어서 걸레문 줄 알았다더라. 그리고 와이프도 갑질 좀 그만하라 하고. 이 부분은 맞는 내용도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임창정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대중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얘네는 본인이 세력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고 가치 투자라고 한다. 이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이 맞았습니다. 이 가치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영상 말미에 덧붙여진 라더견 회장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창정이 형 욕 좀 그만해. 말끝마다 욕이 붙어서 걸레문 줄 알았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었습니다. 임창정 씨의 입이 거칠고 비속어를 많이 쓰는 것 역시 다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증언이 나온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내인 서하얀 씨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와이프 갑질 좀 그만하라고 하고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제가 다수의 관계자들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함께 서하얀 씨와 일을 했던 직원들과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갑질이나 명품 과시 등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함께 일하는 관계자들과 직원들에게는 세심하게 배려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게 가식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적어도 함께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임창정은 라더견 회장과 친분이 매우 깊다. 라 회장이 임창정이 만든 소속사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를 사줬다. 그리고 투자금은 30억이 아니고 70억이라고 함. 연예인 동료들한테 돈을 빌려서 70억을 만들어서 투자했다. 이 부분 역시 사실과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단 임창정 씨가 라더견 회장과 친분이 상당히 두터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창정 씨의 엔터테인먼트를 사줬다? 이 부분은 다소 왜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라더견 회장이 산 것은 임창정 회사의 지분이었습니다. 예스아이엠과 법인 임창정, 그리고 소주 한 잔 등을 모두 합쳐서 약 50%에 달하는 지분을 인수했던 것인데요. 이 지분 인수 과정에서 50억 원을 임창정 씨 통장에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30억이 아니고 70억이라고 함.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70억이란 말이 나왔을까? 사실 이 부분이 임창정 씨가 스스로를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핵심인데요. 임창정 씨가 투자한 돈은 3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라 회장 측에서
임창정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 매수에 나서면서 임창정 씨가 84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매하게 됐다. 그래서 이 주가 폭락 사태에서 임창정 씨가 마이너스의 피해를 입게 됐다. 자, 이 글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과 허위가 교묘하게 조합이 돼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을 쓴 인물은 관계자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서 모든 관심이 임창정 씨와 라더견 회장 쪽으로 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뒷배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뒷배를 잡아야지 이번 사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과연 누가 이득을 본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더견 회장에게 직접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지금 얘네가 자꾸 작전 세력으로 몰아가는데 저는 그냥 가치 투자한 거예요. 가치 투자. 자, 가치 투자가 뭐냐면은 자, 이 회사에 법인에 돈이 많아요. 네. 법인에 돈이 한 1조 정도 있어.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래.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네. 나 이 회사 지분 10% 사면은 그럼 100억만 사면 내가 1,000억짜리인 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우리 그 직원들이랑 우리 고객들이랑 같이 사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잘 벌 것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돈이 이미 많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움증권과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영업이익이 1조예요. 네. 1년에 영업이익이 1조인데 시가총액이 5천억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5천억 주고 사면 1년에 1조를 벌어. 누가 안 네. 사요, 그거를. 내가 1억 투자하면 1년에 2억 준다는데. 자, 영업이익률이 뭐 몇십 프로 떨어졌는데 주가가 4배 올랐다. 5천억짜리 회사가 1조를 어떻게 봅니까?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접평가돼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게 이 의혹이 진실로 드러난다면은 키움증권에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번 하락으로 얘는 뭐 어떤 수익을 얻었나? 1차적으로 일단 600억 팔았잖아요. 네. 600억 팔았는데 600억 사간 외국인은 그럼 개 쪽박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왜 싸게 팔았냐? 이걸 1차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자, 돈 받았어? 돈 받은 거 보여줘봐. 그럼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럼 너 돈 안 받고 주식 넘겨주고 얘가 팔았다고? 그럼 막대한 손실이 났는데 말이 돼. 공시 위반이죠. 네. 시장 교란이죠.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자, 이거 확인해 달라. 나는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600억을 사간 외국인이 왜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시장가로 갖다 때렸냐.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막대한 이익을 본 거는 김익래 회장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김익래 회장이 시가총액 2조일 때 김익래 지분이 예를 들어 30%다. 30%면은 지 지분이 6천억이잖아요. 네. 그럼 상속세 3천억이야. 그럼 주가가 70% 빠졌으니까 상속세 3천억 낼 걸 900억으로 빠진 거야. 그럼 2,100억 수익이 났죠. 매도가 나온 주식들이 누구 주식인지 알아보면 되잖아요. 매도가 나온 주식이 누구 주식인지. 그럼 저는 그러면은 뭐 소위 얘기하는 찌라시에서 얘기하는 제가 주가 제작 세력이냐? 저는 그냥 단순 저평가된 회사를 다 같이 사들어간 것 뿐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들인데요. 주식과 증권 쪽의 내용이라 취재하기가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무서운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취재가 되는 대로 생생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